한사가 한사를 고발하는 사건이. 안녕하십니까. 나타날 현자 별성자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관련하여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제1형사부장 즉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육탄전이 벌어진 사건이 발생했죠. 이를 보고 있던 국민들은 너무 생소하다, 이게 검찰이냐 라는 반응을 보였고, 법조계에서는 정말 어이없어 했습니다. 우리 법조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은 독직 폭행으로 정진웅 부장검사를 형사 고소했고, 그리고 정 부장검사 역시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판사가 판사를 고발하는 초유의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즉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이 맡은 재판 관련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면서 동료 부장판사, 연수원 동기라고 합니다. 동료 판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지난 8월 14일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데가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입니다. 이 형사 1부장이 바로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였던 정진웅 부장검사이죠. 참 재밌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2019년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A 판사, 이 A 판사가 바로 고발인입니다. 이 판사가 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당 차병원 신생아 사건입니다. 분당 차병원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년 넘게 은폐한 의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이었죠. 자,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A 판사는 점심을 같이 먹던 자리에서 B 판사에게,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판사입니다. B 판사에게 기록을 보니 의사들을 법정 구속해야 되겠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말을 들은 B 판사가 자신과 또 친분이 있는 C 변호사한테 이 얘기를 했고, 또 이 C 변호사는 결국 뭐 다른 사람이 또 얘기했겠죠. 이렇게 전달되어서 결국 이 사건의 피고인인 의사죠. 차병원 의사들에게까지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병원의 의사인 피고인이 올해 초에 2020년 초죠. A 판사, 담당 판사인 A 판사가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라면서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물론 A 판사는 이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지난 2월 달이죠. 2020년 2월에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B 판사를, 자신의 동료인 B 판사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A 판사와 B 판사 둘 다 인사 발령으로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B 판사는 이렇게 변소하고 있습니다. 여러 판사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듣긴 했지만 재판에 관한 민감한 정보는 없었고 사건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기억한다. 그리고 들은 내용을 변호사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발 내용은 사실무근이다 라면서 전면 부인하고 있죠. 자,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거나 또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이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체는 이렇습니다. 법률에 이것이 비밀이다 아니다 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고위간부가 수사가 진행 중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 관한 수사 책임자의 잠정적 판단 등을 비롯한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이것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 이런 행위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수사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함으로써 또 수사 대상자에 유출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증거가 인멸되거나 또는 왜곡될 수도 있고 또한 허위 진술을 준비할 수도 있고 등등 결국은 수사기관의 어떤 범죄 수사 기능 이것을 방해하거나 또 장애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잠정적인 판단 이것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법원에서 현재 재판 중인 그런 사건, 이 사건에 관한 담당 판사의 잠정적인 판단 이런 것도 당연히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외부로 유출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우리 재판의 기능 그리고 재판을 함으로써 보호해야 될 여러 가지 이익들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직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직무상 비밀만에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타인의 직무상 비밀도 해당된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A 판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 사건과 관련 내용이고 또한 이 피고인들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잠정적인 판단,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B 판사의 항변을 보면 그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사건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는 했지만 중요한 얘기들, 본질적인 얘기들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정도 또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할 정도의 또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정도의 얘기는 없었다. 그런 내용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의 쟁점 두 가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A 판사와 B 판사의 주장이 완전히 대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누설 여부에 대해서도 A 판사와 B 판사가 완전히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A 판사에 따르면 재판상의 잠정적인 판단에 해당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고, 그리고 또 B 판사가 C 변호사 등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누설했다라고 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 성립한다는 것이고, B 판사의 항변에 따르면 그때 대화를 나눴던 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또는 변호사한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지도 않았고, 그 대화 내용이 뿐만 아니라 내가 밖으로 유출한 적도 누설한 적도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수사 경과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A 판사가 B 판사를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고발하였다고 하였죠. 자, 이때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명확히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서 여기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A 판사가 피해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입니다. 자, 우리가 전체 범죄를 나눌 때 침해되는 법익이 있습니다. 법적 이익이죠. 침해되는 법적 이익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 그 다음에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그리고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즉 국가의 재판이라고 하는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A 판사가 자신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굳이 피해자를 따지자면 국가가 피해자가 되겠죠. 그래서 제3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들어 희한한 사건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검사가 육탄전을 벌이질 않나, 판사가 판사를 고발하지를 않나,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법원에 대한 신뢰와 검찰에 대한 신뢰, 법원과 검찰, 사법기관과 준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우리 프랑스 대혁명, 1789년에 발발했던 프랑스 대혁명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었다는 점을 우리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날 현자 별성자 김현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